한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1.75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로여서 이때부터 계속 금리를 이제 내리다가 이게 너무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 금리 인상 요인을 여기 있구나. 금리 인상 문제를 두고 있는데 이제 2.25에서 올해 2.5까지는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대출 금리가 현재 비싼 데가 한 5%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6%, 7%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연말 되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계산해 놓은 게 밑에 보면은 5억짜리 대출을 했을 때 지금 30년 만기, 원래 한국에서는 30년 만기인데 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크니까 40년 만기, 50년 만기까지 만들자. 50년 만기. 그러니까 아마 죽기 전에는 다 못 갚겠죠. 그러면은 250만 원 내던 거를 뭐 222만 원, 206만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올 내는 게 떨어지지만 금액 내는 거는 10년, 20년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야 이거 돈 벌어서 지금 다 대출 갚느라고 정신,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못 잡아 오르지만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지금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봐요. 심각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보면 부정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뭐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억 대출했을 때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이자를 5%일 때랑 7%일 때 160만 원 내고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내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교육시키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외식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그거 내지. 그러다 보니까 이 40만 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0년으로 간다. 이렇게 줄어들지만 14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5%일 때는 20만 원 줄어들고 7%일 때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결론은 뭐냐? 총액수로 가봐. 총액수는 굉장히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늘어난다. 월 단위는 줄어들지만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총 상환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년. 30년 낼 때 총 상환 금액이 5억 7,900을 30년 7%일 때는 7억 1천만 원. 40년 때 6억 9천이 8억 9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만약에 40년, 50년 당장 월 부담금을 줄이려고 이걸 도입한다고 하면 총 내는 금액, 상환 금액은 굉장히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도 보지 않는 게 금리가 인상, 물가 잡으려다가 한국은행은 물가 잡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이니까 물가 잡으려다가 바로 이 소비가 줄어버리면 경제 자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다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다 생각하면 금리를 다시 어느 시점에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한없이 올리지만은 못할 것이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장 대표님, 네. 한국에는 그러면 변동이자율은 집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집 대출 안 돼요? 아니 고정하고 변동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변동을 한 사람이 60에서 70%고 고정을 한 사람이 30에서 40%인데 고정도 이거 평생 고정이 아니에요. 5년만 고정이고 그다음에 변동금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30년, 40년, 50년 이게 계속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미국의 같은 30년 픽스드 모기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정금리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5년 정도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쫓아가요. 그러니까 암인데 5-year 암,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미국은 생각- 완전 5, 10. 예, 5, 10, 5, 7 뭐 지금 이 정도. 미국은 몇 년인가요? 몇 년짜리 보통 일반적으로? 30년 상환. 고정이 제일 일반적이죠. 30년 동안 그냥 고정으로 갑니까? 네. 15년 있고, 네. 15년 있고, 30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만 내는 게 있고, 5년 고정, 10년 고정, 15년 고정, 그 다음에 또 변동으로 바뀌는 게 있고 다 있는데, 8, 90%는 다 이제 고정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변동할래 고정할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동으로 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더 비싸거든요. 변동이 싸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변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많은 거고,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이제 5년밖에 못 가고
변동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미국도 아마 이제 이자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모기지 이자율이 그 이때까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변동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낮아서. 예. 근데 이제는 슬슬 지금 그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몇 년 묶어놓고 그다음 바꾸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그 사실 때 그러니까 외국인 융자는 대부분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뭐 5 year, 7 year, 뭐 긴 데는 10 year까지인데 그랬는데 아마 이제 미국 사람들도 좀 그 변동을 좀 쓰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미국은 외국인한테 그 금리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반 사람보다 높죠. 높죠. 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참 그 전세 제도도 있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의 전세 제도랑 어떤 차별 없는 외국인한테 정말 차별이 없어. 한국 사람한테 차별을 하지 외국인한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는지 세법이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거를 진짜 누가 계산하는 아까 그 질문해 주셨듯이 저걸 도대체 누가 계산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참 외국인들이 덤비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일단은 산업은 올라가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왔고 이제 특히 조선족들이 많이 온 게 어쨌든 조선족은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국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대림동에 그 중국인들 많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 대림역 그 주변에.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족 하면 좀 못 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좀 돈을 벌었던 조선족들, 중국이 최근에 경제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뭐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옛날 조선족하고 조금 달라. 이제 조금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가 사고 주변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국에다 사놓으면 좋더라. 많이 오르고.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산 것 같고, 제가 그 중국 2018년에 그때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손잡고 그럴 때 또 중국은 날라가지고 단둥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거기 분양하는 데고 많이 다 돌아다니고 북한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저 이제 가이드 해줬던 분이 조선족 뭐 검사 출신이고 뭐 하는데 거기도 거기 사람들은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삼성 다니고 한국에 산다 그러면 그 조선족 사회에서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 아들이 한국에 있는 어디 회사 다닌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조선족 사회에서는 좀 자부심이 있나 봐요. 프라이드가.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 만나러 한국 간다 그러면 저 조선족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고 좀 어깨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자,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 시장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한 7년 동안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 7년 동안 올랐던 적은 역대로 없었거든요. 우리가 뭐 대부분 10년 주기설이라 그래서 한 5, 6년 오르면 4, 5년 조금 조정받고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해요. 올라가는데 어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폭락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내내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기회는 늘 있잖아요. 폭락하는 것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근데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한국 특성상 폭락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다 서울에 사는 거예요. 대부분. 웬만하면 서울에 살고 싶지 일부러 경기도 살고 일부러 인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깨진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950만 명이 또 깨졌어요. 그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토박이인데 집값 때문에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에서 이사 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집값 때문에 밀려나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이었는데 대부분 그러면 경기도로 이사 갔죠. 왜? 직장은 좋은 직장은 대부분 서울에 지금 다 있거든요. 거기서도 양질의 직장들 다 강남권에 다 많이 있고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직장들. 그래서 지금 인구가 950만 명도 깨졌다는 거는 그만큼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밀려나갔던 사람 또는 서울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여력만 내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제일 먼저 채워지는 것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장 안전한 부동산 사는 거는 다 서울로 생각하고 있어요.